산만하고 이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제 삶은 나도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알 수 없는 미래가 내 앞에서 펼쳐져 있고 이 나이에도 나는 내 앞을 모르겠습니다. 뭘 앞으로 하고 살아갈지. 뭐 또 재미있는 거 없나 찾아보면 되겠죠. 요새 재미있는 것 중에 내가 하나 찾아내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스케치입니다. 스케치는 뭔가 합니다. 스케치는 나중에 이름을 갖다가 소위 마케팅 의도로 책 제목을 붙이려고 지어낸 것이고 원래는 뭐냐면 improvisation. 원래 그 책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책은 이 인간이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인간이라 하는 게 그 일하는 관점에서 있지 않습니까? 일. 인간은 늘 누구나 일을 합니다. 최초의 그 책의 아이디어의 출발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일을 한다. 근데 일은 종류별로 어떻게 나누면 어떤 식으로 갈라질 수 있을까? 분류할 수 있을까를 최초로 제가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X축, Y축으로 갈라봤을 때, 자, X축을 갖다가 뭘로 나누냐 하면은, 내 개인에게 중요성.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음. 그 다음에 Y축은 뭐냐 하면은, 같은 일의 반복성의 정도. 똑같은 일이 얼마나 반복할 수 있는 반복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Y, X를 넣으니까 일이 분류가 딱 됩니다. 뭔가 하면 반복성도 높고 내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갖다 우리 보통 뭐라 그럽니까? 소위 일상적인 루틴이 매일 아침 여러분들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출근하는 일 루틴이죠. 그리고 오늘 밤에 내일 아침 월요일 날 아침인데 내일 아침 9시, 8시 40분쯤 내가 뭘 하고 있을까? 대충 다 개인적으로 다 예측이 되죠. 아마 나는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있을 거야. 라든가 그게 다 되죠. 다 예측되는 일, 소위 루틴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 일, 반복성은 높고. 그런데 양극단으로 가만 이걸 갖다가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4분 쿼드런트로 있지 않습니까? 4분면으로 나누면은 양극이 되는 게 뭐냐면 일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면서 반복성은 최하다. 뭐 그런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반복성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중요하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봐서 그럽니다. 또 우리나라로 같으면 대통령 탄핵 이런 겁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노상 대통령 탄핵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갖다가 4분면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생각이 이제 혼자 앉아서 생각을 해봤죠. 그렇게 나눈다면은 우리가 일을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의사결정 관점으로 딱 넘어가 버리면은 루틴의 일들, 일상적인 일, 왜 아침에 출근한다고 뭐 운전하는 일, 지하철 타는 일 이런 걸 봤을 때는 거기서는 크게 의사결정할 게 없죠. 왜? 내가 타야 될 지하철 번호와 내가 지하철 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서 내리고 이 모든 것은 거의 다 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아까 같은 소위 이머전시 상황 같은 것들은 반복성은 낮으면서 중요하긴 중요한 이건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내한테 충분하게 루틴 일상적인 일처럼 내 자신에게 충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거 현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혹시 경영학이나 경제학 같은 거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다 있잖아요. 소위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가 다 있습니다. 내가 경영학을 가르치면서 맨날 그거 가르치는 것들이고. 근데 그거 다 뻥이에요. 어느 순간에 생각해보면. 왜?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자, 의사결정 프로세스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자, 첫 번째 외적 환경 분석, 내적 환경 분석, 또 이를 대응하기 위한 나의 경쟁력. 그 다음 뭐 나옵니까? SWOT 분석이 나오죠.
스와트 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스트래티지 포메이션이 됩니다. 전략 기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플레멘테이션, 실행이 나오고 결과의 분석, 피드백. 인생 그래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스와트 분석하고 의사결정합니까? 맨날? 내가 이번에 연휴 때 연차 내가지고 여행을 가는데 중국 갈까, 일본 갈까, 유럽 갈까 했을 때 스와트 분석 딱 해가 그래 합니까? 사람은 그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게 도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improvisation. 그 화두에 키워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즉흥적 의사결정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improvise다. 거기서부터 스케치라는 책을 써야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출발을 했습니다. improvise다. 소위 일상적인 우리가 경영학이나 의사결정론 같은 데 하는 거 하고는 그걸 하다가 일종의 안 맞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는 생각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현실을 생각했을 때 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거의 여러분들이 스와트 분석하고 뭐 이래 해갖고 내 인생 의사결정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결정해버렸지. 뭐 온갖 프로세스 피드백하고 뭐 과거에 올리갖고 과거에는 이런 점에서 내가 뭘 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이번에는 안 해야지. 딱 그래 합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럼 문제는 임프로비제이션을 갖다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문제는 그걸 가르치는 게 더 빨라. 즉흥. 근데 임프로비제이션 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책을 제가 써갖고 원고를 갖다가 한국경제신문에 갖다 줬죠. 낼 수 있나 하니까 거기서 조건을 달아서 출판 그걸 하겠다 하더라고. 지금 교수님이 쓰는 책은 너무나 학술적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갖고는 안 팔립니다. 그런데 주제는 뭐에 상당하게 좀 재밌다 하니까 요거를 팔릴 수 있도록 무지하게 쉽게 짧게 해주면은 내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 즉흥하고 이러니까 무슨 소리 잘 모르잖아. 무슨 임프롬프트 우리 클래식 음악에 나오지만 뭐 즉흥 환상곡 뭐 이래 하듯이 그것도 그렇고 화가 누르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 고민하다가 내는 아이디어가 스케치라는 거예요. 스케치 뭐냐면 재즈 음악 아시죠? 재즈 음악 용어입니다. 스케치라는 장르도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재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케치라는 장르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출발이 루이 암스트롱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 저기 재즈 음악의 대가 트럼펫 잘 불고 했던 흑인 음악 하던 분이 이분의 대표적인 곡이 What a Wonderful World 아시죠? 아주 굵직한 목소리로 What a Wonderful World 노래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 했던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무슨 음악을 갖다가 이제 뭡니까 녹음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할 때였습니다. 리허설을 할 때였는데 노래를 갖다가 악보를 보면서 따라 부르다가 악보를 넘기다가 잘못해갖고 뒤에 페이지 봐야 될 악보까지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우스겨 가사를 못 보니까 그 가사 대신에 뭡니까 누웠다 두두두둑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대신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들었다 프로듀서가 딱 그때 야 가사보다 그게 낫다. 그게 낫다. 해서 도입된 게 그게 보통 여러분 스케치라는 인터넷 들어가면 응원을 찾아보면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스케치라고 시작되는 게 스케치란 뭐냐 하면 순간적으로 음악을 갖다가 변주를 하는 겁니다. 재즈의 본질 자체가 스케치입니다. 뭔가 하면은 재즈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할 때 보면 연주할 때 대표는 보면은 색소폰 불던 사람이 신나고 막 가다가 이제 악보대로 하면 끝을 봐야 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하이라이트 부분을 클라이맥스로 또 한 번 불어 제끼면은 나머지 있는 드러머라든가 기타리스트 이 사람들은 따라갖고 맞춰주는 거예요. 이 변주하는 거죠. 가장 재즈도 자유로운 연주하는 거예요. 이 바로 스케치장.
그래서 그 즉흥이란 improvisation이란 단어 대신에 스케치를 집어넣은 거죠. 그게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스케치 아니냐. 중대한 의사결정, 기업 CEO로서의 중대한 의사결정도 여러 가지도 고민하고 하다 보면은 하지만 상당 부분 많은 경우에는 스케치로 결정을 한다 이거죠. 문제는 왜 외부의 나의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간과 모든 것은 내가 생각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항상 나는 나로 하여금 빨리 결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치 들어갈 수밖에. 그래서 그 책은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이왕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봤을 때 중대한 의사결정을 조직이든 개인이든 간에 스케치, 우리가 경영에서 얘기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아닌 스케치를 결정할 것 같으면 스케치를 어떻게 하면 과연 대단할 수가 있을까?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야기하고자 했는 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빠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라. 그 부제였죠. 그게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초년 시절부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온 것도 아니고 소위 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닥친 대로 살아온 거죠. 닥친 대로 살아오는데 닥치는 대로 가는 게 닥치는 주체는 물론 접니다. 요거 해보여 이것도 재밌어 보이고 저거 해보여 저거 아 저건 좀 쉬워 보이고 이건 어려우니까 안 해. 쉬운 거 해야지. 그게 좋게 보면은 호기심 아니면은 주의 삼아야 돼. 근데 살아오면서 거의 한마디로 해서 집사람 보고 이제 늘 쓰는 단어가 집사람 듣기 싫다 하는데 꾸역꾸역이까지 살아올 겁니다. 복도 많죠. 안 그렇습니까? 대충 사주셨는데 교수님. 근데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리는 게 사실 그대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나는 대학을 다니면서 교수를 해야지 마음을 물론 우리 동기들은 그런 친구 많아요. 교수를 해야지 마음 먹고 딱 이런 친구들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대학원 가고 했는 많은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 동기들 만나면 대학 동기 만나면 저보고 합니다. 야, 니 교수 된 게만 신기하다 하거든. 얼굴도 못 봤는데 1학년 때. 참 그렇지. 그래서 또 신통하게 우리 대학 동기 중에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애들이 지금 한 7명쯤 되는데 걔들이 한 명인가 빼놓고는 전부 다가 대학 다닐 때는 성적이 개판인 애들이에요. 이게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동기들끼리 동기회에서 가면 갑니다. 공부 뭐 하는 건데 전부 다 학교에 남아서 전부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말하면 살아가는 이 사회 환경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때는 여유가 있었지. 그래 살아. 그리고 요새 입사시험 같은 거 치려면 여러분 스펙 해갖고 막 성적 막 따지고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우리 때는 성적 같은 거 별로 안 봤어요. 면접을 굉장히 중시했지. 그래서 참 생각해보면 이때까지 참 잘 살아왔지. 잘 살아왔는데 몸도 좀 같아. 어떻게 생각하면 이 테크노파고 원장도 하고 계시네. 이게 어딥니까 세상에. 참 이걸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또 두 번째 책을 씁니다. 두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총 한 9챕터를 쓰려고 그러는데 7챕터를 다 써놨어요. 언제 써놨냐. TP 원장 오기 전에 다 써놨습니다. 근데 TP 와서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TP 와서 제가 했는 일이라고는 제목만 한 5번 바꿨습니다. 5번 바꾸는데 현재가 앞으로 또 바뀔 줄 모르겠는데 현재 제목은 이겁니다. 무산 창조입니다. 무산.
아무것도 없는 무산자. 이거는 공산주의 계급 이론과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들 중에서 창조이고 이거 목표는 어디 있냐 하면은 소위 창조경제라 하는 이걸 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게 좀 손을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채우는데 제목을 갖다가 계속 이제 바꾸다 보니까 현재 제목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무산 창조경입니다. 소위 profitless creative class라고 지금 2탄을 빨리 때려야 되는데 TP 원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 참 시간이 안 나가네. 그런데 이게 저는 참 재밌습니다. 이 책을 쓰고 하는 게요. 왜냐하면 쓰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를 갖다가 찾아야 되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제자들한테는 그럽니다. 항상 지금 박사 제자들한테 네가 쓰는 거에 대해서 책으로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될지 항상 생각하면서 네가 논문을 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자들 이제 뭐 열심히 합니다만 현재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신 내용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호기심과 스케줄에 대해서 더 어떤 의문점이 있으십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살아온 모양에 대해서 조금도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가장 조심하고 이거는 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우려가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설 때 오늘 아침에 생각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갖다 이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에 대한 억지 춘향적인 미화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원참하도 하다 보면 그러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나이 얼마 됐다 해도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말고 여러분께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게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께 전달된 내용이 제대로만 전달됐다면 제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그 모습 더도 말고 없이도 말고 그리고 새로운 그 모습을 찾아버리고 호기한 게 아까 우리 뭐 어원도 찾아보시고 했지만 기익한 게 뭐냐면 영어로 노블한 겁니다. 잘 보기 힘든 거를 좋아한다.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박사과정에 있을 때 우리 지도 교수도 항상 브랜드 뉴만 줘. 우리 지도 교수 저보고 요 이야기하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박사과정 들어가고 퍼블리시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들어가고 둘째 학기에 미국 마케팅 학기에 벌써 퍼블리시를 해버렸으니까 그때가 뭐냐 하면은 광고에 있어서 마케팅 전공이었으니까 광고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시청자들이 기억을 잘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도구를 개발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필을 했죠. 지도교수는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재밌다. 이거 별로 안 해본 타픽이다 해서 그걸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마케팅 학기에 딱 하니까 지도교수가 좋아가지고 이건 앞으로 네 박사학위 논문을 해라. 그러니까 박사과정 두 번째 학기에 학위 논문 주제까지 결정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미 퍼블리싱 했겠다. 그런데 코र्스 끝나고 난뒤에 종합시험 끝나고 난뒤에 지도교수한테 가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건 더 이상 나한테 흥미를 잃었다. 이거 하려다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좀 후회됩니다. 그거 계속 할 건데 참 그렇습니다. 나중에 있으니까 내가 그때 미국 그 마케팅 학회 퍼블리시 했는 그거 갖고 텍사스 대학 이런 데서도 교재로 쓰고 있다고 편지도 막 오고 이럽니다. 근데 그거 할 거를 두 번째 내가 새롭다고 재밌다고 출발했는 그 논문 토픽이 지금 생각하니까 먼저 했을 그보다 더 잘했나 하는 생각은 좀 그렇게 확신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지도교수가 저보고 했는 이야기가 난 항상 브랜드 뉴만 좋아한다. 그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굉장히 저한테 주의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야를 계속 파는 거와 뭐렇지? 한 분야 딱 끝나면 호기심 잃으면 다른 걸로 뛰고 계속 달아나거든.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너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면서 다른 주제를 허락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책 쓰는 작업이 난 참 재밌는 게 이것저것 하면서 챕터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가 자꾸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건 저한테 취미가 맞습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제가 살아갔던 이야기를 쭉 했는데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내 암만 생각해도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대로 살아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미워할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는데 도움이 되길 제가 기대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죠. 일단 스케치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받았던 인상이 보통 저희가 공부 잘하는 학생을 뭐 열심히 오랜 시간 뭐 공부에 투자하는 학생을 보고 저희가 공부 잘한다고 얘기를 하진 않고 내가 모르는 걸 잘 아는 것,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선배님께서는 이제 본인의 특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기심이 있거나 아니면 또는 또 산만하다, 주의가 산만하다 이렇게 양면성에 띄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받았던 인상에서는 나의 특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또 그리고 감히 좀 말씀드리기에 인생을 정말 잘 즐기고 있는 모범생과 같은 모습을 제가 좀 강연을 들으면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공감을 좀 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스킷을 아까 뭐 말씀을 또 잘 해주셨지만 여기에서 이제 스킷이 사전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판단과 실행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보통 잘 계획되어진 삶 그리고 시간을 지배하는 그런 계획들 많이 세우잖아요. 그걸 뭐 간과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저희가 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때는 내가 계획하지 않은 계획에서 벗어난 어떤 순간이 사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스킷을 잘 실천할 때,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그리고 판단과 실행이 동시에 잘 일어났을 때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호기심을 가지고 스킷을 벌써 실행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 어떤 호기심과 어떤 스킷을 하셨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호기심을 가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5시부터 무엇을 할까 많은 방법들 중에서 오늘 이 순간을 함께 하신다는 스킷을 행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 뭔가 맞나요? 네, 그래서 이 순간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스케치 모여서 살아가기에 마땅히 아름다운 이 삶이 되도록 그리고 세상이 되도록 나비 효과를 이루는 오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1부 진행의 김은희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저희와 함께 해주신 선배님께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해요. 선물도 있어요? 네,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물 먼저 받으시고요. 네, 요건 저희 웨즈덤 오시면 자랑스러운 배지를 같이 좀 이렇게 착용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미인들만 할 수 있다고 해서 항상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1부는 마치겠고요. 그 식사가 곧 준비는 될 텐데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선배님께 궁금하셨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하면 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을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 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자주 가는 곳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있어서 저게 대체 뭐 하는데요 하니까 오늘 사회 도와주신 이제 순영 씨가 굉장한 엘리트 집단이 모여 있다고 들었어요. 그 분의 제일 수장이신 분은 어떤 분일까 너무 궁금해서 그리고 요즘 이제 사춘기에 이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기에 딸이 있어서 엄청 기대를 하고 가자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너무 실망을 했어요. 엄청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럴 줄 알았는데 나는 공부 안 하고 만화만 그리고 호기심이 많았고 주의가 산만했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난 이렇게 됐다 이러니까 아씨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엄마 마음으로 하면서도 한편 나도 꼭 그런 것만이 성공으로 가는 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살아보니까 좀 어렴풋이 느껴요. 근데 그 대신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도 네가 하는 일에 좀 목표를 가져라. 이렇게 목표 없이 가는 거는 다 그 방향 없이 떠도는 목적 없이 가는 배랑 같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한편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대신 망망대해를 많이 떠돌겠지만 여행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공부하는 아이한테 차마 말은 못했는데 오늘 쭉 들으면서 사실은 그게 명확하게 보였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저분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교수님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잔디 깔아주고 승마장 만들고 대학 간다 해도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고 분명히 나는 아까 그 러브스토리 얘기하실 때 느꼈어요. 아, 저분은 집중과 몰입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흥미 없는 분야에 관심이 없지만 자기가 주어진 거에는 논문도 쓰셨을 거고 분명히 몰입하는 시간이 있으셨기에 이 자리에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딸한테 뭐 목표를 가져라, 플랜을 짜라, 어쩌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진짜 정말 현실적인 내가 저 스케치란 말을 내가 처음 들었을 때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보려고 서점을 갔는데 너무 잘 팔려가지고 품절이 돼서 구하지는 못했는데 저 스케치란 말을 딱 들었을 때 나는 그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 떠올랐거든요. 이 순간을 잡아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로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변호사가 될 거야. 많은 애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목적을 심어주고 키웠기 때문에 그 목적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방황하는 시기에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잡으면서 사는 게 오히려 더 그게 진짜 인생이고 더 중요한 어떤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내가 의미를 두면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더 큰 깨달음이 오늘 어떻게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열정을 다하시고 일생을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신 그 열정이 그 모든 면에서 저분은 그 카르페 디엠을 하시는 분이 아닐까 로맨티스트로 보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답변을 좀 드려야 돼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보다도 해석을 저보다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 사실이죠. 제가 아마 서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공부 또는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뭘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는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뭘 생각해보면 집중력이라는 얘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절대적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저도 그 방향 속에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이때까지 또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왔고 또 애들도 키워봤고 해봤는데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 없는 그래서 제가 우리 테크노파크에 보면 이제 제가 타고 다니는 관용차에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사가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애가 이제 이번 유치원을 마치고 이번 3월 달부터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원장님 왜냐면 애가 공부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묻죠. 내가 집중력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학원에 많이 보내고 뭘 한다고 해서 물론 보내면 도움이 되죠. 그게 잘한다 못한다는 문제를 떠나서 그거는 이야기할 바는 못 되는데 얘가 과연 얼마나 학원을 다니고 뭘 했을 때 집중력 있게 그걸 갖다가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집중력이 떨어지면 제일 안 되는 과목이 저는 이렇게 봐요. 애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얘기한다면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제일 안 되는 과목이 뭐냐면 수학입니다. 사회나 뭐 이런 것들은 눈으로 봐갖고 형광펜 갖다 놓고 달달달달 외워도 되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한 예를 들면 가끔 애들한테 이제 시험 기간 안 가놓고 애들 공부하러 이제 그 도서관 가면은 시험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래 가다가 야 나오겠냐 이래 보면 애들이 대부분 공부가 잘 안 되는 애들이죠. 소위 학습 효율성이 떨어지는 애들이 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시험 범위가 딱 있으면 시험 범위 책 딱 펴자마자 형광펜 갖다 놓고 첫 줄부터 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공통점을 딱 발견하면 알아. 그리고 걔네들이 쓰는 답안지를 갖다가 쭉 읽어보면은 그런 타입이다 하는 걸 벌써 느낍니다. 제가 항상 얘들 보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라 하느냐 하면 시험 딱 이제 준비가 이제 시작이 돼 준비를 시작한다면 내 손에 있는 연필 모든 것을 손에 놓고 시험 범위에 있는 교재 또는 노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갖다 놓고 눈으로 읽는 겁니다. 쫙 읽어다가 정독하는 거예요. 그 작업이 뭘 하는 거냐 하면은 내가 시험 범위 속에서 있는 이 주요 주제들이 뭐며 전체적으로 뭘 이해한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걸 갖다가 소위 전체를 갖다가 내 손에 쥐는 작업입니다. 쫙 읽어 나갑니다. 절대로 뭡니까 이 펜 같은 거 대지 말고